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세상에 배출돼서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순환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가서 우리 지구가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앞에 잠깐 기다릴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탄소 중립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온실가스, 즉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환경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순환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런 통해 가지고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구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지구와 인간의 지속 가능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20분 동안만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와 달리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보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하고의 그런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창조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걸 하죠. 근데 지금까지의 생산은 대부분 다 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오염물질을 너무나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쓰고 난 다음에는 또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하게 됐죠.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다양한 환경 파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근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대기 중에 너무나 많은 오염물질이 많아서 코로나 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환경 파괴가 막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경북 의성에는 21만 톤의 쓰레기산이 쌓였었고 CNN이라는 유명한 미국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리고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단지 환경 파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후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후 위기라고 표현하는데 들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어느 지역은. 그런데 어느 지역은 너무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지역 아마 곳곳에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가 와서 부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재산상의 그런 손실도 많이 입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 이런 것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들이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도 지금 기후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핵심인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무슨 뜻일까요? 예, 생각하시는 대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탄소, 즉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대기의 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우리가 가끔 TV를 틀어보면 북극의 곰들이 빙하가 녹아내려서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는 그림들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도 이루어집니다. 어느 지역은 너무 비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사막화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위의 나라 중에 사막화가 심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몽골 같은 이런 곳에서는 사막화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그려보시는 것처럼 또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몰려오죠. 여러분 허리케인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시나요? 예, 허리케인 하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죠. 그런데 이런 세강의 최강의 나라라는 미국도 허리케인이 한번 날라오면 한두 개 주가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지구의 기후위기를 온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오염물질, 즉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탄소가 농도가 진해지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비가 너무 오거나 너무 비가 안 와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바로 지구의 기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탄소 중립이라는 건 그래도 나오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흡수해서 더 이상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즉 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왜 막아야 됩니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후위기가 오잖아요. 즉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탄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농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탄소 발생량은 줄이고 발생된 탄소는 최대한 흡수해서 그 배출량들을 제로로 만든 것이 탄소 중립 혹은 탄소 제로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흡수량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만큼 그것이 다시 흡수가 돼서 다르게 쓰였는데 지금 배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흡수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핵심은 지금 많이 배출하는 것들을 줄여서 점점 더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흡수량을 높여가지고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은 너무나 많이 수요량이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 생산할 때 이때까지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생산할 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생산을 하더라도 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민 각각의 몫으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나요? 전기 전략 행동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도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총 배출량의 38% 정도가 에너지 나올 정도로 온실가스 상당히 너무 배출이 크고요. 두 번째는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은 더 심각하죠. 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여기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도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통해서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건설 폐기물이 얼마입니까? 거의 반이죠. 우리가 보통 발생하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생활 폐기물은 13%에 불과한데 건설 폐기물은 절반을 차지합니다. 건물을 만들면서 그리고 건물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그 건물을 다시 허물어뜨리고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송. 즉 사람이 움직이거나 우리가 만든 물건들이 움직이는 수송인데 여기서도 13% 정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송 부분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할 역할들은 수송 부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즉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운송수단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건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개인적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차 다 있다고 차를 다 이용하게 되시면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급적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재밌는 자전거도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개인들의 실천들이 합해져야 다 같이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앞에 방금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대책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들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국가나 기업 차원의 문제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처럼 우리가 시민 개개인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을 통해서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두 번째도 전원을 끄가지고 전기를 줄이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일회용품 줄이기 나오죠. 이거는 폐기물을 줄여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들이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반려식물을 키워서 우리도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탄소 흡수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차원에서도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른쪽 옆에 거를 볼까요? 이거는 보시면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죠. 앞에 나온 것처럼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들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거고 이게 또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 소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들 또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기업과 국가 차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즉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할 때도 녹색 소비라는 게 필요한 거죠. 왜? 첫 번째 보시면 친환경 마크가 붙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탄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하는 탄소 발자국 표시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발생량이 최대한 적은 부분들을 소비를 하고 그 다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사용해서 우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버려지는 걸 통해서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을 하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녹색 소비를 통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뭔가를 버리는데 배출하는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즉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배출된 것들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재활용과 재사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재활용과 재사용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재활용과 재사용 차이가 있죠. 혹시 차이가 어떻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오프라인 상에는 대답을 들리지만 지금 온라인 상에는 제가 대답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지금부터 글자가 쏟아질 텐데 재활용과 재사용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CO2 발생량이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이 늘어날 때마다 CO2 발생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죠. 그럼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병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여러분들 그걸 분리 배출해서 그게 다시 공장으로 가서 세척 과정을 통해서 다시 빈병으로 사용되면 뭡니까? 네, 재사용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 배출을 해서 갔는데 위에가 조금 깨져서 재사용을 못하고 다시 파쇄를 하고 녹여서 다시 병을 만들면 그건 뭐죠? 네,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비교해드린 것처럼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훨씬 CO2 발생량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거죠. 방금 화면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이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아마 나중에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다음 강의에서 재사용이 더 중요하고 재사용이 안 될 경우에 재활용으로 가는 것이 저탄소 자원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핵심은 줄여야 됩니다.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발생된 건 어떻게 된다? 순환,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CO2 흡수도 말씀드린 것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갖다가 배출했는데 그것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는 것도 있죠. 그건 그 이야기는 필요한 곳에 가는 겁니다. 핵심이 줄이고 순환,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실현될 때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통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10가지를 보시면서 나는 오늘부터 어떤 걸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작은 밑거름을 놓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도 발생하는 CO2,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고양이나 그 다음에 개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반려식물도 있어요. 같이 살면 반려식물인 거죠. 이런 반려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보시면 옥상에 텃밭을 설치해서 거기서 필요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면서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옥상 텃밭이라는 건 단지 개별적인 단독 주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차원에서도 옥상이 해방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산화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한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CO2를 흡수해서 탄소 중립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즉 우리가 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막으면서 건강하게 지구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들도 스마트해져야 되겠죠. 계속 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장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한 산업단지가 돼서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발생량이 적은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탄소 포집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서 발생된 이산화탄소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산업적으로도 국가와 기업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수송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운송 수단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운송 시스템을 갖다가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즉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물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송 부분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개개인의 실천들이 또 모일 때, 이것들이 국가와 기업과 개인의 실천이 모일 때 탄소 중립 사회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다.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 물질, 탄소를 줄이면서 발생된 탄소와 오염 물질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즉 순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인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걸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순환, 지속 가능성 연결되는데 하나씩만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람들이 저탄소 필환경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렸죠. 그중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출된 것, 그것이 온실가스든 쓰레기든 가든 간에 그것들이 버림을 통해서 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가서 탄소도 포집을 하고 쓰레기도 쓰레기가 아니라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순환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구가 더 이상 온난화라는 걸 통해서 환경 타격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지구와 인간이 계속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단어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저탄소,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실천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국가, 기업, 개인에 다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을 통해서, 즉 발생된 것들이 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필요한 걸 사용되는 순환을 통해서 공동체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가능할 때, 즉 탄소 중립, 더 이상 탄소 농도가 진해지지 않는 탄소 중립이 실현되고, 그렇게 되면 지구와 인간이 계속 행복하고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급하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잘 이해됐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시간 내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질문지가 왔는데 궁금한 부분들은 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보시면 탄소 감소, 탄소 중지라고 안 하고 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지. 자, 탄소 감소라는 말은 탄소 발생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근데 줄어들더라도 발생된 양만큼만 이걸 흡수하지 못하면 공기 중에, 대기 중에는 탄소 배출 농도가 계속 진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감소도 중요한데 감소시키고 흡수를 통해서 탄소 중립, 더 이상 탄소 농도가 대기상에 높아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지. 탄소 중지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아예 안 나오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면서 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전에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도, 이전에도 아주 옛날에도 탄소는 발생을 했고요. 온실가스가 발생을 했고, 그것을 자연 환경이 다 흡수해서
충분히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좀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흡수를 높여서 더 이상 탄소 농도가 진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질문하라는 거 대답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못하긴 한데 20분 동안 좀 발음도 약간 그시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하시는 과정 중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는 저뿐만 여러분들도 항상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시면서 줄이고 순환시켜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